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종목들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상담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5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260선을 잘 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간대에도 2259였는데 현재도 2258포인트대 여전히 2260선을 넘지 못하면서 0.5% 내외 상승폭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지금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빨간불을 켜주는 강세장으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252억 원.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주로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70억 원인데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 후반까지 가면 보합폭은 매수로 전환 가능성도 이 정도면 열립니다. 개인이 598억 원 지금 매도하는데 어제 대량 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하루 만에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760포인트대 유지합니다. 상승폭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 4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766 오늘의 고점이고요. 756 오늘의 저점입니다. 딱 중간 정도인 760포인트 오늘 자리 잡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흘러가는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삽니다. 748억 원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왔고요. 개인 기관 사는 가운데 개인 기관 파는 가운데 기관이 310억 원 소폭 매도합니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39억 원까지 늘어났고 나머지 주체들은 골고루 소폭씩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유지합니다. 3원 60점 빠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반등 나오는데 반등폭은 그렇게 썩 크진 않고요.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한 2%에서 3%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 1%도 못 오른다.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이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됐다는 측면 쪽에서는 그래도 점수를 좀 줄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어제의 하락을 빠르게 돌리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아직은 제약적이다. 특히 내일이 광복절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모습들은 여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10포인트 내외 정도의 상승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또 뚜렷이 나타나는 게 이슈에는 또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 흐름들 그대로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방향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논리까지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가 이제 어떤 관세 전쟁을 떠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우리한테 좀 꺼끌끄럽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각종 수단인 경제적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들로 계속 작용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란 제재나 러시아 그리고 터키 사태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국이 이어갈 때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커질 수도 있다는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나 아니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환율 중심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달러 인덱스가 달러와의 강세 흐름들을 분명히 말해주는 모습들, 특히 96대까지 돌파하면서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는 일단 어떤 위험 자산,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암시를 한다는 건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원달러 환율이 1125원대 이하로 다시 내려와야 어느 정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염두를 해두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 수급까지도 외국인들은 마찬가지겠지만 기관 쪽의 수급도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보강되고 어떻게 이 부분이 모멘텀이 좀 풀리는 쪽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여전히 숙제 국면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기술적 반등은 유효한 국면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일단 반등 시엔 또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수적인 관점들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부장께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또 보수적이지만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보수적으로 한 업종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그래도 어떤 업황의 전반적인 변화는 철강주 쪽은 그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중국의 변화가 아무래도 철강주의 흐름들을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어떤 철강 산업과 관련된 공급과 수요 모두를 좀 건드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8월 3일부터 동절기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강 감산에 돌입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8개 도시를 선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산업의 변화를, 공급 과잉을 유도를 한다는 관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대로 수요는 촉진책을 또 발표했었죠. 7월 23일 날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기 부양책에 1억 3,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발행하면서 오히려 도로나 도시개발, 부동산 쪽은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철강 수요에 대한 증가를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하반기에는 항상 성수기 관점된 시각들이 높았다는 측면에서 작년 7월 달부터 11월 달도 열연 가격 13%, 철근은 9.9% 상승했다는 흐름들을 봤었을 때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철강 업황은 그래도 나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가격의 강세와 함께 아무래도 국내 철강사도 열연 가격뿐만 아니라 후판 가격 중심으로도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철강사의 실적 쪽에는 하반기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철강주가 그나마 오늘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최명성 소장, 스토코리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명성 소장의 종목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지난주에서 좀 산뜻한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좋은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패키지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이제 지난주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유라든가 주스 또 액체 포장용기를 전문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신기술 도입에서 많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지만 그동안 50년 동안 마트라든가 백화점 또는 시장에서 사용했던 비닐을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고 대신 이제 종이로 대체하는데 그 종이 재지주가 많이 지난주까지 약 50% 이상 간 종목이 많았는데요. 한국 패키지는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양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설명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님도 요즘 어려우니까 제가 차트 설명도 좀 곁들여서 좀 친절하게 좀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바닥을 잘 지지한다는 뜻은 지지하고 있는데 그건 세력이 좀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보면 21선이 되는데 21선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추천 후에 바로 다음날 6% 갔지만 다시 좀 조정을 주고 가는 추세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종이 이제 비닐을 대신해서 종이류가 이제 사용되면 엄청난 양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현재 14만 주인데요. 2%대 있는데 21선을 지지하면 다시 재매수 구간이니까요. 오늘이나 내일 양봉이 나오거든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경기 방어주 또 시장 방어주로 해서 지난번에는 좀 KTNG를 가져와서 성공을 했고 오늘 또 현대해상을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사실 뭐 상승 중이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해상은 이제 국내의 손해보험 업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요. 현대하이카 손해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계열사 14군데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 인베스트멘트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갱신 주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위험 손해율 개선 및 실적 모멘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현재 그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2번, 3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것은 이제 상승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상은 바닥을 잘 지지하고 현재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주봉도 보시면은 바닥을 잘 지지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1년 단위, 2년 단위 길게 보는데 이 앞까지 쭉 보시면 2017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면 바닥을 잡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 구간이 35,000원인데 한 번 상승할 때마다 보통 47,000원까지 상승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은 목표가를 45,000원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니까 양봉이 많이 나오니까 누가 계속 이제 매집하고 있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쭉 좀 들고 가시면 향후 목표가 45,000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좀 나는 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좀 마음 편히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가 현대해상이 37,9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약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데요. 키스트는 이제 오락문화 미디어 관련 주식입니다. 특히 그 연예인 이제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음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종 엔터테인먼트 파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키스트가 대주주가 SM입니다. SM 잘 아시죠? 이제 소녀시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많이 있죠. 그래서 SM이 대주주고 또 예전에 이제 배용준 씨가 이 키스트를 운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08년 드라마 및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획과 제작을 발표하면서 21세기 지식 기반의 산업 기반의 핵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500%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지난번에도 안암전자를 가지고 와서 50%짜리 이제 급등주 하나 드렸는데 제2의 안암전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앞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앞부분에서 정확히 2,5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바로 4일 만에 더블이 갔죠. 정확히 갔는데 이 종목 이제 방탄소년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그 이제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2달 동안 뭐 거의 매진 사태를 부르면서 활동을 하다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마 우리나라 12군데 아마 그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전부 매진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키스트는 현재 그 일본 자회사의 방탄소년단과 계약이 되고 있고 이번에 뭐 신과 함께라든가 공작에 이 관련 연예인들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당히 그 방탄소년단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그 폭발력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앞부분에서 이제 많이 상승하다가 그때 좀 분감을 해서 제재를 했는데 다시 바닥을 2달을 지지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팁을 좀 드린다면요. 어제 장중에 보면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700만 주가 나왔는데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해서 어제 양봉 오늘 음봉인데 오늘 종가라든가 내일 양봉이 나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번에 5,000원을 4일 만에 갔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고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은 뭐랄까요 대북주라든가 다른 주는 아직 뭐 결과가 아무 없습니다. 뭐 계약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이거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엄청난 지금 매출과 또 음반 판매 앞으로 공연 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 뭐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2,810원인데 가격 따지지 말고요. 뭐 종가도 좋고 지금 잡으셔야 되고 목표가는 제가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롱 티슈즈입니다. 코링 티슈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물론 이제 그 외국계 회사에서 뭐랄까 셀트리온이라든가 우리나라 좀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가 좀 높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주긴 좋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코롱 티슈즈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에 거의 삼상 임박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인보사가 내외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지금 4개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중국과도 약 2,500원 정도 수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보사의 반응이 좋고 유보율이 그 코오롱 대기업인데요. 7,560%로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데요. 차트상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잡고 여기서 상승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신라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한두 달 정도 계속 두고 하시면 한 이제 제가 충분히 강조를 했지만 목표가 7만 원인데요. 충분히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좀 나는 좀 쓸만하고 우량한 주식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시면 코롱 티슈를 들으시고 매수하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람전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강하게 드렸고 제가 목표가를 5,000원 드렸는데 4,860원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전자는 이제 1973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오디오 전문 업체입니다. 45년간 오디오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하나만 전자회사에 납품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께서 평택에 180조를 투자하겠다 했는데 아람전자가 AI 인공지능 이제 그런 관련 스피커도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데요. 그 관련 AI 공장을 평택 쪽에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차트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이번에 이 부분이죠. 4,200원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정확히 5,000원 부분까지 갔고요. 아직 이 종목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고 일단 그 지난주에 가지고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절반 매도하시고요. 11선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평택 관련주가 뜨면은 평택에 있는 삼성 공장들이 이제 뜨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바닥 대비 약 거의 한 5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4,000원인데 약 3,800원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람전자는 3,8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더 들어가시고 혹시 3,800원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하십시오. 왜냐면 다 수익이 났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을 좋은 종목을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상세히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5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이제 화두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연모제 1위 업체로서 올해는 중국향 연모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연모제 관련해서 이제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황에서 광역학 암치료 사업으로 인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올해 하반기는 이 연모제 관련해서 실적을 좀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 혹은 그 내후년에는 광역학 암치료 사업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9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동성제약은 사실 중장기 관점보다는 현재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전고점이 25,000원대를 갈 수 있느냐 마느냐 요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겁니다. 최근에 화학주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수화학은 1분기 실적 저조로 인한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계면활성제 원료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거의 이제 독과점 기업이다 보니까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수앱지스라고 하죠. 이제 이수앱지스의 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수화학도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수화학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우상향 패턴을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굉장히 부담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CJ 오쇼핑과 CJ ENM이 합병이 돼서 CJ ENM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된 것인데요. 합병이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코스닥 거의 2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한 상황입니다. 미디어 광고 부분은 좋았지만 영화 부분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이상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부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이 향후 3,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더욱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J ENM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자회사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는 만큼 이 CJ ENM의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적 상승에 대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CJ ENM을 저는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제 호가가 굉장히 큽니다. 253,000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하시기 부담스럽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53,4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전 매물대죠. 28만원대 계속 이제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사실 1분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2분기 내내 단 한 번의 상승 없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또한 강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주가가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금 좀 바닥권을 다지고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LG전자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가치 훼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애플발 발주를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의 판매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이 부분이 3분기의 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LG전자 현재 지금 7만 원대, 73,7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3,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매수를 해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73,000원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이제 지속적으로 또 하락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73,000원 위에서 마감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85,000원, 9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6년도죠. 2년 전에 스마트폰이 최악의 손실을 기록할 때의 주가 수준이 7만 원대인데요. 지금 현재 7만 3천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지는 않았지만 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택시가 있겠고 또 카카오페이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최대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은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3, 4분기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안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죠. 그리고 또 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3, 4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현재 지금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대주주가 되지는 못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은산분리 규정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대주주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12만 8천 원으로서 12만 8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만 7천 원, 14만 원대까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5종목에 대해서 6만 종목들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명성 소장의 이어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5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제가 2주 전부터 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국내에 치과용 임플란트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47개 지사 및 해외 24개 지사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임플란트 지원 대책에 따른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었는데요.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조기세포 좀 많이 밀렸는데 아직 그렇게 확실히 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일단 6만 원을 드렸는데요. 좀 팁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 종목이 보면은 거래량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밀렸지만 어제 11만 주밖에 안 나왔고요. 평상시 4만 주, 7만 주, 4만 주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목이 밀릴 때는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온 것 같지만 10만 주밖에 안 되고요. 악재가 좀 나왔을 때는 최소 50만 주에서 100만 주, 2, 300만 주가 나와야 되는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한 4만 주에서 7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바닥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되고 하니까요. 좀 들고 가시면서 보시고, 만에 하나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가 조금 나오는데 현재가 47,950원인데 47,000원을 깨면은 그때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는 이제 LCD 및 반도체 제조업체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를 제작하면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LCD 반도체 제조업체에 관한 최첨단 이제 고기능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 관련 고기술, 아주 좋은 이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연속 매출 영업이익도 좋고요. 770%의 유보율도 지니고 있어서 회사로서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때 지수도 무너지고 종목도 무너지는데 엄청난 거래량과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2달 동안 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는 어차피 이제 평택에 삼성 관련 이제 그 180조와 거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연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을 2달간 잘 잡고 있는데요. 4,000원 선에서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시간을 두시고요. 계속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제가 한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를 제가 지금 2달 넘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좀 튈 때도 됐는데 좀 요즘 제약바이오가 좀 약해서 그런데 분명히 이제 바닥은 다 잡았고요. 튈 만한 시간은 된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의료기기 제조 및 최진단 의료기기를 이제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면역 정량 측정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주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인도 기업과 10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유한량의 C형 간염 진단 키트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오는 이제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은 계속 한 4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만한 시점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요즘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도 힘들고 저희 전문가들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좀 4개월째 뭐 종합지수도 하락 홍보하고 종목들도 솔직히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봐서나 지수로 봐서는 거의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인내심으로 버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물려있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간다. 뭐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은 내가 들고 간다. 그런 자세를 임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이제 바닥을 다 다졌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특히 그 인적 분할로 설된 재상장 기업이고요. 건설 및 이제 호텔, 콘도 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토지 매입부터 분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특히 작년에 3천억 규모의 재건축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추천을 해서 약 11%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21선, 11선, 5일선을 모으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그 대북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상장하면서 이 종목이 2달간 묵혔기 때문에 대북주가 이제 9월 중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가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및 제조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사업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그 로봇 모션 제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월드 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좀 특이하게끔요. 이제 아남전자 같은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남전자가 지수도 하락하고 종목도 하락하는데 아남전자는 2달간 횡보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50%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바닥에서 계속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양봉이 많이 나온다는 건 누가 매집한다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사실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회사로서 아주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도 추천을 했고 이 부분도 추천했는데 사실상 지금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보시면 이평선을 다 모으고 있고
현재 그 유닛 로봇이라든가 이번에 로봇주가 좀 많이 튀었는데 이 종목은 어차피 4차 산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시간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2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강조하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들고 가면 결론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성 팀장이 나머지 5종목도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팀장님? 네, 앞서 이제 코스피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5종목의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키스트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엔터주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트의 일본 자회사죠. 디지털 어드벤처와 일본 매니지먼트의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한번 냈었는데요. 일단 BTS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제 컴백을 하고 또 25일과 26일날 굉장히 큰 그 대형 컴백 콘서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9만석인데요. 벌써 이제 9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키스트의 3, 4분기의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올 초죠. 5월 말일 정도에 한번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가 오늘까지도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2,830원입니다. 2,830원인데 오늘 종가가 2,800원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종가를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3,2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3,2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4,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장 마치기 전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다나와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비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나 이제 상승을 하는 좋은 후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여름에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과 서큘레이터의 사용 증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검색어 트래픽 수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3,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한번 10,000원대에서 15,000원대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된 이후로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16,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16,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다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오히려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요.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편하게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요.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전 고가 부분인 19,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번 큰 시세를 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의 그 실적의 개선도 있었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이슈인데요. 일단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이컨트랙트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기술을 좀 도입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전자계약 시스템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공인인증서 폐기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22,350원대인데요.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전고점 부근대 28,000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 27,500원을 목표가를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금은 가벼운 기업을 갖고 왔는데요. 가볍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인데 평화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 부품,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 또 친환경차
관련 이슈로 이제 시장에서 다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아무래도 기존의 양산 자동차죠. 뭐 디젤차라든지 휘발유차에 대한 업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이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성장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2,845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사셔서 3,250원 그리고 3,750원대를 목표가로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DK락이라는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DK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기업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올 초는 아니죠. 이제 올 5월 달에 이 남북경의 이슈로 엮이면서 굉장히 한번 큰 시세를 냈었습니다. 근데 DK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협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밸브, 해양 플랜트나 해외 정유 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탄탄내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경협주로 한번 엮이면서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다시 이제 제 가격대 8,000원대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10,000원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보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으로 왜 이제 중장기 관점을 보냐면 앞전에 시세를 내고 조정을 받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 안에 뭐 무려 100%가 올랐다가 그 이상 또 빠진 상황이라서 차익 매물,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이 올라갈 때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종목 들어보면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종목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단기 추천주들에 대한 지금 향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은 한국 패키지 주셨는데 네네.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이제 주자마자 다음날 6%까지는 상승했는데요. 예. 다시 좀 밀렸고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패키지가 제가 이날 이제 종가 매수 이렇게 추천을 하고 갔는데 다음날 6%까지 가는데 더 가야 되는데 좀 밀렸네요. 뭐 시장 탓도 있습니다. 뭐 제가 종목은 잘 골라오지만 시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3% 장중 한 4%까지 다시 뛰는데요. 뭐 이렇게 그 다음날 6%대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잘 하셨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양봉이 나왔고 내일 이제 61선을 뚫고 나오는 양봉이 있으면 더 매수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제 그 비닐을 대체하는 종이로 대체하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재매수 구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히든카드인데요. 이제 바로 키스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다음 주에 귀국을 하고요. 또 그 국내 12개 그 공연이 이미 다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이번에 뭐 신과 함께 그 영화가 뭐 2천만 명을 돌파했단 말도 있고 공작이란 뭐 그런 영화도 있는데 이 키스트에 또 연예인들이 그쪽에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차트 보시면 이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바로 4일 만에 더블이 갔습니다. 그래서 왔고 지금 보시면 한 3개월 동안 횡보를 했는데 횡보라는 뜻은 곧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는 관리를 해왔고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1,000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약 0.8% 1% 정도 움직인 걸 봤는데 사실 그 차트로 봐서는 모든 이평선 위에 올랐기 때문에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가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물론 휴무고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 2,800원인데 2,500원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2의 안암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스트 강력 추천을 해주셨는데 과연 주가 향방이 어떨지 다음 주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김태성 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다시금 보자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대로템 요즘에 많이 움직인 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결론적으로? 네, 일단 제가 현대로템을 추천드린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고점은 약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재 이제 4% 수익권대에서 오늘 종가를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남북 경협 이슈 관련해서는 저는 9월 달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9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달까지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평화산업이라는 기업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가격도 괜찮고요. 내일 시가에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단 2,6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추세를 이탈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화산업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 기업들이 마지막에 흐름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가 2,850원, 2,800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3,200원, 2차적으로는 3,500원을 목표가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화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66번님께서 한국전력 43,000원의 비중이 무려 100%인데 이게 버티면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한때 한국전력이 작년 이맘때 한 6만 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네네. 어떨까요?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요. 바로 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좀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약간 매도가 나오는데 한국전력은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이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분이 있고 한국산업은행에서 지분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망하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물론 우리 시청자님께서 43,000원에 사셨으니까 들고 가면 어느 땐가는 가겠죠. 1년이 걸지 2, 3년이 걸지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좀 탈원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전기세 인하 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최소한 2-3 달에서 1,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우리 시청자님처럼 한국전력을 100% 가지고 있다면 저는 바로 50% 매도해서 50%로 현대해상이라든가 현대해상은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고 또 보험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매수가 하겠네요. 그래서 양봉이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있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20%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키스트 같은 종목을 사면은 좀 빨리 가겠죠. 그래서 물론 들고 가면은 충분히 43,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 갈 수 있지만 기다린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절반은 팔아서 좀 빠른 쪽으로 현대해상이라든가 키스트 그쪽으로 가시면 조금 빨리 좀 이렇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콜의 김태성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260선 턱걸이 하면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됩니다. 12포인트 정도 지금 오름세인데요. 0.53%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은 합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드디어 2260선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제 하락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되돌림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고점 마무리는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기관이 여전히 사네요. 기관이 71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쪽에 순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811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 모두 파는 가운데 연기금이 489억 원이나 팝니다. 개인이 그리고 어제 대량 매수가 나왔는데 지금 장 후반에 대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47억 원 소폭 매도 포지션 여전히 유지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들도 강보합권, 셀트리온도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5만 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LG화학 상승세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1%대의 견조한 상승 흐름 오늘 가져가고요. 현대차가 결국에는 약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약보합, 삼성물산도 500원 하락한 123,500원의 오늘장 마감이 예측이 됩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60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0.85% 상승인데 어제 하락에 불과 한 30%도 되돌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6포인트만이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766포인트 오늘 고점 찍은 뒤에 쭉 빠져 내려왔다가 조금씩 지수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762포인트 조금은 상승이지만 답답한 흐름을 지을 수가 없는 8월 14일 화요일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843억 원, 매수 물량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은 218억 원 매도 나옵니다. 연기금이 소폭 53억 원 매수하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조금씩 모두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하던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매도 잡으면서 하락장에서 주워 담고요. 다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지분 처리를 하는 단기 차익 실현 매매들의 패턴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나노스까지 나노스 한 종목 빼놓고 모두 올라가고요. 신라젠 3% 흐름 이어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메디톡스 0.51% 하락하고 나노스는 3.48%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퍼러비스가 3.84% 올라가면서 25만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바이루메드 지금 20만원 회복하기 위한 안간힘을 씁니다. HLB가 지금 3% 하락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0만원 회복합니다. 4% 상승하면서 103,500원. 포스코캠텍도 200원 상승하면서 0.42% 상승 마감 47,800원 마감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오르긴 올랐는데 좀 찜찜하네요. 찜찜해도 어제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거죠. 예. 어제는 거의 폭락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터키 그 사태로 해서 그랬는데, 터키는 이제 전 세계 경제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17년 전업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잠깐 보이시면,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현재 그 어제 그러니까 2, 3일 전부터 상승 추세에 있는 게 가야 되는데 이틀 연속 좀 빠졌고, 코스닥도 보시면 어제 많이 하락했죠. 근데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의 바닥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17년 하면서 뭐 산전수전 공진전을 이제 3번 겪었는데, 보통 이렇게 3, 4개월 정도 시장이 안 좋고 종목이 빠질 때는 반드시 급등이 나옵니다. 왜냐면 뭐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이렇게 열이 받았을 때는 이렇게 폭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지수도 안 좋았고 이제 종목들도 3, 40% 빠졌는데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또 이제 9월 달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만 인내하시면 되지, 너무 기법이 어쨌다, 시황이 어쨌다 그러지 마시고요. 장은 이 정도면 양호하니까 조금만 좀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는 개념이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당장 내일은 휴장이고요. 네. 목요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네. 분들은 다음 주만 돼도 좋겠다 하시는데 네. 바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1,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1, 2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제 정답을 드리면 주식은 2-3달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개월, 1년 단위. 그래서 저도 17년 전업하지만 항상 주식은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2-3달, 3-4개월 빠졌지만 앞으로 1-2달 뒤에 또 6개월 뒤에 오르면 되니까 조금 1, 2주가 됐든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 장은 분명히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에서는 그렇잖아요. 코스닥이 워낙에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코스닥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길게 보면 우량주고 대형주고 코스피가 좋아 보이는데 코스피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워낙 전업을 오래 해서 코스닥 쪽으로 하는데, 개인분들은 거의 코스닥을 80% 하겠죠. 근데 코스닥도 좀 이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자리 좋은 바닥에서 제가 차트를 잘 짚어드리는데요. 그런 종목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코스닥을 좀 노리는 게 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258포인트에서 2260포인트 결국에 턱걸이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은 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761.94포인트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하락한 112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렸죠. 그리고 이제는 뭐 이란을 때렸고 이제는 터키를 때렸는데 터키 관련된 약간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키가 1달러당 어느덧 이제는 약 그 7.13 리라까지 갔었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과연 왜 터키의 증시가 터키의 리라가 이 글로벌 증시 왜 이렇게 흔든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는 그 HTS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터키 지수를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8월달 들어서 1달러당 4리라에서 최근 들어서 1달러당 6리라, 7리라까지 갔기 때문에 리라 가격이 예상보다 평가 절하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리라 문제뿐만 아니라 자, 보신 것처럼 지난 8달 이후에요. 1달러에 한 4.5리라에서 최근 들어서는 7.13리라까지 리라 가격이 폭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러시아 가서 명품을 사면 똑같은 가격보다 30% 때로 40% 하락해 살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터키 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기본적으로 페소의 어떤 가격도 달러 대비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위안화도 예상보다 큰 폭에, 즉 2018년도 6월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환율 조작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관련돼서 몇몇 종목도 올랐습니다. 다만 이게 오르는 것이 터키가 그동안 평가절하 예상보다 급락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이 결국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리라가 안정됐다기보다 일단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터키의 또 다른 경제 제재를 보이게 된다면 이번 주에 혼돈된 모습이 다음 주까지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시장의 핫5 종목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랐는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CJCGV가 그동안 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어닝 쇼크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 예정이고요. 자, 셀트리온 뭐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외국계가 셀트리온 주가 지금보다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했던 모습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리캠 오늘 상한가 부족 같습니다. 또한 문배철강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북경협제 관련돼서 앞으로는 철도 그리고 이제는 뭐 지하철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어떤 논리가 서 있는 종목 관련된 하나가 문배철강이고요. 마지막으로 ING생명이 어쩌면 신한지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오늘장의 핫5 종목들 한 종목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CJCGV입니다. 아신 것처럼 이 종목이 이번 2분기 때 어닝 쇼크가 됐습니다. 뭐 데이터를 좀 체크해 보니까요.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2억 6천억 원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되는데 증권사에서 바라볼 때는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약 100억대가 넘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와서 주가는 좀 급락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시는 것처럼 CJCGV를 넘어서 지난 2016년도에 터키에 그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8천억들은 만들었는데 어저께 급락했다는 거 보면 CJCGV가 지난 2016년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멀티플렉스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저께까지 터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가 급락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이 어제까지는 약세의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이 종목 관련돼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잠깐 두 개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CJCGV는 뭐 우리가 상당히 좀 영화관 비쌉니다. 비싸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할까, 이런 부분들이 퀘스천마크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CJCGV가 티켓 판매 그리고 매점 판매, 어떻게 보면 팝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하기 전에 광고 판매 이런 걸 보면 티켓이나 매점이나 광고나 장면 이런 거 보면 CJCGV가 손실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화만 좋다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를 보겠고요. 자, 보신 것처럼 어저께까지 CJCGV가 약세 보였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내 관련돼서 뭐 직영, 위탁, 소개, 위탁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을 넘어서 터키 쪽에 스크린이 851개입니다. 851개면 중국과 베트남, 미국 어느 쪽보다도 가장 많이 있는데 결국 터키에 이렇게 스크린을 집중했는데 터키발 악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오늘 CJCGV가 올라갔지만 터키발 악재가 커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오늘 올랐던 것은 오히려 손실 구간에 들어서는 그런 어떤 큰 맹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CJCGV에 대한 설명을 좀 맞춰보겠고요. 자, 두 번째 셀트리온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동안 뭐 어마무시한 상대 코멘트도 많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주가는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신 것처럼 셀트리온 26만 1,000원대, 즉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계 증권사가
26만 원대가 아닙니다. 목표가는 17만 원대.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예상보다 주가가 좀 상승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이런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몇몇 종목을 통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주가 급락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올랐던 이유는 설명을 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한 종목 관련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모건스탠리를 중심으로 외국계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견조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견조하다고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체크해 봤을 때 개인들이 무엇보다 수급의 의미를 보시면요. 개인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은 삼성전자, SK와 다르게 개인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외국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갈 거야. 그런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다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23,700원인데 오늘이 저가가 종가가 됐다는 거 보면 리캠이 예상보다 좋은 이슈가 있다 보겠고요. 오늘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전해질 관련돼서 그동안 폭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동안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그런 어떤 폭발 이슈가 있었는데 공시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만드는 전해질은 불용성, 즉 어떻게 보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 이슈 속에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나 좀 모르겠지만 물론 BMW는 좀 BMW 자동차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시장과 공시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배철강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문배철강이 오늘 10시 구간대 거래량 1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 관련돼서는 우리가 몇몇 종목 즉 어떤 대하 TI 이 종목이 거래량 상에 올라가는데요. 제가 볼 때 9월달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고민이 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배철강 그리고 DITI 이런 종목이 갈 수 있다는 걸 보면 9월달에 이제 어떤 좋은 이슈가 하더라도 이제 철도 관련 종목 그리고 지하철 이런 어떤 라인 그리고 배터리 이런 쪽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종목 그런 의미에서 장중한 때는 3,83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런 시그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NG생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요. ING생명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상승했는데 기본적으로 ING의 어떤 대주주가 뭐죠? MBK 파트너스입니다. MBK 파트너스하고 신한지주하고 지금 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지주는 우리가 ING생명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난 좀 여유가 있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MBK 파트너스가 어떻게든 ING생명을 신한지주로 넘어갈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면 ING생명이 주가 하락했다는 걸 보면 MBK 파트너스가 그만큼 좀 협상 가격은 적더라도 저가로 좀 팔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ING생명이 오늘 주가가 약세할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터키의 이제 리아라 이런 단어가 계속 시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리라화가 좀 급락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또 리라화가 급등한다면 결국 국내 증시는 이제 터키라는 단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터키라는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예상하고 예견하는 것이 다음 주 시장에 좋은 전략이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을 일단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목요일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대량의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시장이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터키발 외환 위기가 먼 나라 위기가 아니고요. 유로존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그리스 재정 위기 때도 터키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터키는 글로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데요. 이러한 그 회복세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내용으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 셀 레포트를 내는 바람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거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영향은 오늘 조금 약간의 반등세로 무마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일시적인 충격으로 치부하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역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함부로 예단 말고 약간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지선은 한 22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저점 매수 전략보다는 일단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그 뒤에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나 이제 터키의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리라와 관련된 유럽에 대해서 은행들이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이 터키의 대대적인 그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터키가 만약에 IMF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한다면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IMF 요청 구제 요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때 이제 시장의 흐름은 다시 한번 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적인 영향을 좀 더 주시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 저희가 시초가 공략한 종목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첨단러닝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국어나 뭐 이제 수능을 대입 시험에 위한 그런 준비했던 교육 플랫폼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대해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2017년 9월에 파일럿 한 개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수강생업만 500명 그리고 경쟁률은 뭐 100대 1을 넘는 그런 인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현재 영어 교육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현재 연간 로열티만 해도 100억 원 수준의 수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맹점이 더 늘고 학원 점수가 는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금 현재 22,000원 정도에서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그 성장세를 바탕으로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짧게 19,5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러닝 목요일장에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광복절 휴일인 관계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도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